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X9 CH3반 제9강 9번째 시간이고요. 캠 프로그램 2D 캠 가공 실무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진행할 작업은 단면 가공, 황삭, 그 다음에 정삭 1차, 2차 좀 추가 가공이 있고요. 홈파기, 나사 가공까지. 지난 시간 나사 가공까지 완료했고, 이번 시간에 좀 새롭게 추가된 건 아마 도면 보면 금방 아실 텐데, 이 정삭의 2차 가공이라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봐주시고, 나머지는 작업 순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 공구도 이전에 사용했던 공구하고 똑같죠? 제가 지금 뭐 어떤 내용들을 좀 생략하는 부분이 가끔 생길 거예요. 아니, 좀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그래 놓고 이제 신규 작업들 추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1강부터 9강까지 오는 과정에 이게 조금씩 이 작업이 이렇게 막 늘어난다는 생각 혹시 드시죠? 예, 그런 스타일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 뭐 미리 말씀드렸죠, 여러 번. 자, 그 다음에 기타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삭 가공할 때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정삭 가공에 1차, 2차 나눴는데, 2차 이제 추가 가공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이제 체인을 부분적으로 줄 거예요. 이때 진입하고 붓기를 또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내용이 좀 있을 거니까 이거 꼭 봐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름은 53파이짜리. 원래 도면은 아마 이게 잠깐 한번 보고 가죠. 네, 49파인데 53파이는 지름에다가 4파이 정도 가공 여유 줬는 거고요. 길이 1mm 정도 좀 여유 부분을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계속 하고 왔습니다. 예, 되셨죠? 자, 그럼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면 요 도면이고요. 요거는 CAD 파일로 여러분한테 제공할 겁니다. 49파이 전장은 96mm다, 그죠?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제가 정삭 1차, 2차 하고 한다고 한 건 사실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약간 알졌잖아요. 요거 확대 조금 해볼까요? 요거 알졌죠. 그러니까 직선 가다가 이렇게 움푹 패여서 가죠. 이거 좀 과하게 그리면. 그리고 여기가 R20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 수평선상보다는 밑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죠. 웅덩이. 자, 웅덩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정삭 가공을, 네, 맞아요. 얘를 어떤 작업을 지시를 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공구가 이렇게 파고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만 공구가 파고드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막 파고드는 그런 그런 내용이 좀 있기는 해요. 자,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1차, 2차 추가로 좀 가공해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서 바로 해보죠. 자, 마스터캠 오셔가지고 선반 X9 부분이고, 자, 그다음 파일 열기 부르시고, 잠깐요. 캐드 파일로 이거 저장하고, 그죠? 그거 저장하기 전에 그거 바꿔야 되죠? 중복 확인. 이제 중복 확인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썼다, 그죠?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 우리 오버킬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이거 선들 다 잡고 엔터. 그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중복선이 만약 없네요. 그러니까 다 제로예요. 자, 그럼 캐드 파일 어떻게 바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 여기 심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요. 여기 지금 세 블럭이 복사본인데 요거 이따가 나중에 이름은 좀 바꿀 겁니다. CAD 파일은 버전을 2000 버전으로 낮춰주시고 저는 이제 저장할 겁니다. 아마 덮어쓰기 아마 할 것 같아요. 요거 복사본이라고 써있는 거 요거 쓸 겁니다. 자, 마스터캠 오셔가지고 선반인 거 확인하고 파일 열기 들어가셔서 확장자는 CAD 파일이니까 여기서 CAD 파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세 블럭의 복사본 요거 땡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에 자동 배울, 자, 그래놓고 상단에 이동 원점으로 이동 클릭하셔서 앞부분 여기를 찍어서 원점 보내놓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동 배울. 자, 그리고 선 커팅하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자르기, 빨간 장대 켜놓고 왼쪽 마우스. 자, 중심선들 좀 삐져나온 것들은 다시 저는 미리 커팅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앞 라인 밑에, 그 다음 나머지들은 여기 안쪽에 라인들을 이렇게 다 커팅해 주도록 하죠. 확대해서 여기 하고 요 안쪽에는 요 선, 그죠? 요 선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얘하고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 뒤에는 여기죠.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공구가 요 라인만 타고 쭉 다 가면 되는 거 맞죠? 물론 우린 뒷단은 아직 가공하진 않지만 여기 언저리까지만 가공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껍데기만 필요하다 그랬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됐으니까 땄고요. 석성 앞에 플러스 열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정 들어가셔서 전장은 지름은 49파이네요. 자, 공작물에 속성 들어가셔서 여기 바깥쪽 선택 요거 누르신 다음에요. 요거 중간점 하나 콩 찍은 다음에 요거 더하기 한 4mm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53파이가 될 거고, 길이는 선택 누르시고 중심선 있었잖아요. 요거 하나 선택해 주시고 요거 더하기 1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1mm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Z쪽을 1이라고 해주셔야지 앞으로 톡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 점선으로 보이죠? 튀어나왔죠? 여기는 딱 붙었고,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 척조 부분 속성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거 샵1 선택해 주시고 재료로부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라고 주시면 요 12만큼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12mm 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척이. 되셨죠? 꼭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작물 설정 끝났고 단면 가공 진행해 보도록 하죠. 속도가 조금 빠르죠? 왜냐면 우리 벌써 9번째 강의입니다. 그죠? 이전 시간까지 만약에 8강까지 충실히 잘 따라오셨다면 사실 이렇게 빨리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사실 계속 조금씩 추가되는 조금 추가되고 있는 부분들만 사실 그것만 봐도 한편으로는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이게 조금씩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 영상을 통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복습이 다 된다고 저는 이해가 돼요. 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단면 가공할 거고요. 단면 가공. 공구는 그대로 쓰는데 이거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공구를 좀 바꾸겠습니다. 공구 조건들은 다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기반으로 다 바꿀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쓸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동영상 하단에 보면 게시글 있는 데 있잖아요. 글 쓰는 부분에 다 이게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거 기억하면서 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공구에 와가지고 홀더 블록이 들어가셔서 PCLNR에 255M에 12짜리 그 다음에 인서트 들어가서 노즈알 0.4 그대로네요. CNMG5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황삭이니까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공구번호 1번 그대로고 이송속도 F는 0.25 그대로 쓰시면 되고 CSS G96 S120 그 다음에 최대 주축 회전수 G50 S 1200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플로드 온 해주시고 단면 파라메터 됐죠? 잠깐만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 확장 가공 경로가 X 방향으로 좀 더 내려와야지 꼬다리가 안 남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1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구가 여기서 안 멈추고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1mm 좀 더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 제로 맞춰주자 그랬고 확인 눌러주시면 단면 가공이 쓱 지나갔을 거예요. 이거는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황삭 가공 여기 확대 조금 해서 요 알마디 밑에 부분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할 건데 지금 선이 이까지 가버리면 충돌하죠. 자, ESC 누르고 선을 분할할 겁니다. 상단에 분할 명령 이용하셔서 선을 먼저 찍고 분할돼야 되는 여기 언저리 정도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양쪽으로 분할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가공 경로에 황삭 가공에 알 시작하는 밑에 부분 클릭해주고 저기 분할했던 여기 분할했던 짧은 선 쪽 클릭해 주시면 여기까지만 공구 지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공구는 황삭공구 아까 썼던 거 있으니까 이거 사용해 주시고요. F0.25 CSS G96 S120 CSS G50 S1200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황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이제 같은 등간격으로 가공할 거고 한쪽 방향으로 2mm지만 저는 2파씩 가공이기 때문에 그 절반이 1mm씩 넣어줘야지 2파이 가공이 됩니다. 정상 유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 인식을 시켜주셔야지 우리가 공작물 설정한 53파이 기준 가공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내용 중에 제가 황삭 가공할 때는 공구 경보정 적용이라는 말 썼죠. 황삭하고 정삭은. 그래서 공구 경보정을 우리 적용하도록 하죠. 되셨죠? 자, 공구 경보정의 적용이란 말은 이제 이 부분 그냥 컴퓨터로 된 부분은 적용 이게 보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보정 번호 없이 보정 값이 그대로 그냥 G코드로 이제 G코드로 생성되는 방식이고 여기다가 컨트롤을 해주시면 G41이든 2든 그 G코드에 맞는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값은 맞아요. 저기 우리 장비 컨트롤러 쪽에다가 사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컨트롤러 하셔야지 보정값이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맞죠? 공작물 규진이 오른쪽에서 진입되죠. 그러면 얘는 우리는 우보정이 필요해요. 우보정, 우측 보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G42가 아마 뜰 겁니다. 자, 컨트롤러 바꿔줬습니다. 특이사항 없죠? 없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쓱 지나갈 거예요. 보죠. 지금 황삭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공 안 됐죠? 그리고 여기 웅덩이 부분도 살짝 보면 가공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확대해서 한번 보죠. 여기 공구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공구 당연히 못 들어갔습니다. 되셨죠? 이거 황삭 끝냈고 정삭입니다. 자, 가공 경로에 정삭 가공할 거고요. 근데 자, 이제 이거 닫고요. 정삭 가공하기 전에 지금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황삭에서 지나갔던 공구의 경로들인데 이거 보기가 좀 불편하죠. 자, 그래서 요거 맨 앞에 있는 컨트롤키 전체 컨트롤키 클릭한 다음에 요 밑에 여기 얘 생긴 거 요 오른쪽 보면 물결 모양 보이죠? 선택된 작업의 가공 경로 표시 전환이라고 있는데요.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숨겨집니다. 여기 조금 더 보기가 좋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이제 정삭 가공, 이거 1차 가공이라고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맞아요. 요거 최종 눌러주시면 황삭 지나가는 길. 근데 정삭 가공할 때 여기는 홈파일 가공이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정삭 가공이 어떤 옵션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정삭 가공하게 되면 공구가
이렇게 쭉 이 라인을 따고 쭉 따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R을 타고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자, 그냥 직진만 할 것이다. 1번. R도 타고 갈 것이다. 2번.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공부 어떻게 진행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정삭입니다. 정삭이라고 하면 그냥 라인 따라 쭉 간다고 이해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 라인 따라간다고 하는 이 라인은 첫 번째 처음 지나갔던 황삭의 라인을 따라가요. 그럼 황삭에서 밑으로 진입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값은 황삭이 여기를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지나가는 게 지금은 기본값이에요. 지금 상황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옵션을 좀 바꿔주면 사실 이렇게 밑으로 진입하기도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삭 공구를 지금 우리 도면상에서 정삭 공구를 이렇게 R도 타고 가면서 정삭을 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버리면, 지금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아직 배우지 않은 황삭 스타일로 하게 되면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제는 뭐냐면 얘는 홈파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공구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건 이해되죠? 근데 공구가 이렇게 가다가 아까 여기 웅덩이도 강화라고 하는 어떤 옵션을 켜버리시면 이렇게 밑으로 파먹고 이렇게 공구가 들어가요. 파먹는 거 뭐 조금 파먹는 건 상관없는데 이만큼 깊이가 한 4, 5mm를 그냥 훅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공구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정삭 공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따로 가공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2차 가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설명이 조금 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좀 알아야 내가 가공하는 부분과 안 하는 부분을 구분 지어서 내가 그 공구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편은 좀 중요한 강의입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하죠. 늘 하시듯이. 그 다음에 정삭은 황삭 이 라인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요거 최종 눌러주시면 따라가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공구는 요거 T 이거 112 들어가셔서 더블 클릭으로 공구 홀더는 바뀌었죠? 바꾸죠. 홀더 들어가서 PDJNR255M15짜리 클릭해 주시고, 자, 인서트 당연히 따라 바뀌는데 인서트는 DNMG를 쓸 건데 요거는 아니고요. DNMG에 요걸 쓰겠습니다. DNMG에 150604번 노조알 04짜리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럼 공구가 이렇게 조금 바뀔 거예요. 자, 공구 번호는 2번입니다. 2번이고요. F0.1 CSS G96에 S180, G50, S1800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쿨런트 플로우도 ON 해주시면 M08이 뜨겠죠.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 정삭 파라미터 한 번 지나가는 거고, 얘도 보정을 줄 거니까요. 컨트롤을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 지나가는데 한번 잘 보시면 쓱 지나갔죠? 늘 하시듯이 하셨는데 요런 점선 요거는 남은 거 아닙니다. 공구가 이 경사 타고 가면서 공구 중심에 이렇게 그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렇게 보게 되면 조금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가공 경로 들어가서 속도 조금만 줄이고 한번 보시면요. 보시면 공구가 요걸 타고 갈 건데 제가 중간에 한번 세울게요. 한번 볼게요. 이거 지나가는가? 네? 지나가고 있나? 이거 지나가 버렸네요. 지나가 버렸지만 요거 컨트롤하면 또 옵니다. 조금 더, 예, 조금만 더. 자, 그래서 공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타고 가요. 근데 분명 아까는 2.3선 막 공구가 뭔가 공작물이 남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공이 다 돼요. 이해되셨죠? 그죠? 정삭이 이상 없이 다 됐다는 소리입니다. 예, 정삭이 다 된 거예요, 이상 없이. 자, 혹시라도 요거 오해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 남은 거 아닙니다. 남은 부분은 실제로는 여기만 남았어요, 지금 요만큼이. 요만큼을 가공하려면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가 추가라고 하는 개념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정삭 스타일로 하게 되면 공구가 여기를 그냥 한번 여기 쓱 긁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직선 타고 R 긁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직선도 타면서 R도 같이 긁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사실 있기는 해요. 조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Z축 이동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값은 이런 형태고요. 그러니까 수평 기준에 들어간 웅덩이 부분 가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이 그래요. 근데 얘를 두 번째 옵션을 바꾸게 되면 웅덩이 부분도 공구 들어가라고 하는 소리로 나오게 돼요.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일단 업데이트는 해야 되고요. 자, 업데이트를 하고 난 순간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지만 여기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거 업데이트 한번 쳐볼게요. 공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공구 들어가면서 이거 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다시 한번 보죠. 또 조금만 줄여서 속도 많이 줄여놨네요. 제가 플레이 눌러보면 공구가 자, 이제 천천히 요거 타고 갔죠? 여기는 가공됐고 여기는 공구 어떻게 된다고요? 푹 찔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공구 망가집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가공이 됐네요. 예,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선택은 두 가지인데 쉬운 방법은 이것만 추가적 가공하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선을 나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 CAD 개념으로 레이어를 좀 바꿀 건데, 선을 이렇게 하나 추가시켜서 가공, 공고 여기만 타고 가게끔 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 있는 선을 뭐 분할을 해가지고 요 선만 레이어를 바꾼다거나. 얘 지금 공구가 요거 지금 우리 나사 쪽에 보면 요거 바깥 찌름하고 골찌름인데 골찌름에 해당하는 이 선은 아예 무시해버리죠. 맞죠? 맞아요. 레이어가 다른 쪽에서는 그러니까 툴패스 혹은 체인이 걸리지가 않아요. 우린 체인이 요 외형선만 체인을 걸었기 때문에. 그죠? 얘는 성격이 다른 선이기 때문에.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선을 추가해가지고 요거를 숨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복잡한 거죠. 지금 도면 상황에서. 차라리 여기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가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조건 들어가서, 좀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건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지금 최초축 이동 설정 들어가서 그냥 기존에 있는 값 그대로 쓰시고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업데이트를 치면 당연히 공구가 여기 가공 안 했겠죠. 여기도 못 했겠죠. 예, 맞습니다. 이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만 공구를 한 번 더 추가해 보도록 하죠.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 들어가고요. 얘는 공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구를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냥 때에 따라서는요. 여기서부터 공구를 이렇게 타고 가고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요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만 한 겁니다. 나머지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고 공구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F0.15이고 CSS G50S 1180 G96S 180 G50S 1800 쿨런트 들어가서 플롯 온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황사 파라미터 들어가서 정사교육 당연히 없애야 되고 자, 공구가 수평으로 이거 기준에서는 수평에서 이게 움푹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손봐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Z축 이동 설정 잠깐 들어가서 두 번째 옵션을 좀 바꿔놓고요. 웅덩이도 가공하게끔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진입복귀라는 말이 좀 나옵니다. 뭐냐면 공구가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와가지고 가공하고 직각으로 들어버리면 이쪽에 버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구는 사실 최적은 사실 여기를 조금 타고 직선 타다가 알 타고 직선 좀 타고 이렇게 빼는 게 사실 좋기는 해요. 일단은 뭐만 할 거냐면 지금은 여기 원호 요거 있잖아요. 요 원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같은 알 형상이 이 부분 즉 공구 요쪽에 정도로 오게 해서 이렇게 알을 그리면서 가게끔 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공구가 이렇게 진입을 해서 여기서 알을 이렇게 타고 가공되고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자,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걸 우리는 이제 진입이라고 마스터캠에서 부르고요.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우리는 복귀라 불러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타고 오는 이 방식, 이 방향은 법선의 방향이에요. 법선의 방향입니다. 미안합니다. 법선 아닙니다. 접선의 방향입니다. 제가 법선이잖아요. 법선은 90도 직각인선인데, 맞죠? 기준에. 접선입니다. 같은 선상에 공구를 보내는 게 접선입니다. 예, 미안해요. 자, 그래서 얘는, 진입에 요거를 접선 바꿔주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복귀 쪽 가셔서 복귀 쪽도 접선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 지나갔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가공 경로 클릭하셔서 상단에 요거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좀 속도 줄여서 쓱 가서 이걸 타고 가죠. 쓱 타고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이 이루어져요. 이해됐나요? 이거 한 번 더 볼까요? 조건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됩니다. 네, 요게 이제 2차 가공이에요. 제가 굳이 그래서 이걸 1차, 2차로 나눈 이유는 좀 이해되시나요? 얘는 단독으로 가공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가공됐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홈파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근데 홈파기 지난 시간 했어서 홈파기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홈파기 가공에 체인으로 잡을 거니까 확인 눌러주고 방향은 제가 아마 계속 여기 클릭해서 여기 클릭했는데 이번에 순서 바꿔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골지름에 해당하는 이 선은 홈파기에서 선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이어가 다르다 그랬어요. 확인 눌러주고 홈 바이트 폭은 3mm 하겠습니다. 홈은 어떤 거? 요거 쓸 거고요.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셔서 홀더 들어가시고 그 다음 홀더 블록이 들어가 보시면 RF 요거 쓰도록 하죠. 1616에 30 요거 뒤에 있는 30이 이 홈파기 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인서트 들어가서 블록이 들어가고 NF 요거 어디 갔죠? 300에 5 요거 쓰시면 어떨까 싶네요. 요거 확인 눌러주고 혹시나 제가 틀렸으면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제가 뭐 적어놓긴 했습니다. 아마 요거 맞을 거예요. 요거 쓰시면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서요. 홈바이트 복원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홈바이트가 3으로 바뀌어 있으면 정상인 거죠. 자, 공구번호는 몇 번입니까? 3번, 3번, 3번. 정상 안 할 거니까 체크 둘 다 빼시고. 자, 얘는 홈바이트하고 나사는 예, 그 속도가 RPM이 G97 방식입니다. 고정 RPM 방식. 이거 그대로 두고 0.05, F 0.05 주시고 RPM G97에 500이라고 주시면 되고,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홈파기 90도로 내려온 직각 방향입니다. 홈파기 황삭 파라미터인데 정삭 요를 따로 안 준다 그랬어요. 됐죠? 그 다음에 정삭은 따로 안 할 거라서 체크를 빼버릴 거고, 확인 눌러주시면 푹 찔렀을 거예요. 이게 다음 영상이 될지, 다음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홈파기도 이제 조금 단계를 나눠서 있잖아요. 지금은 깊이가 사실 깊은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조금 제가 더 깊은 홈을 한번 찔러보도록 할 겁니다. 예, 추가 이제 나중 도면에서는. 그러면 한 번에 가공 못 하고요. 무슨 계단처럼 이렇게 단차를 주면서 이게 깊이를 일괄적으로 하나 만들고, 또 그 다음 깊이 만들고, 또 그 다음 깊이 만드는 방식, 그런 걸 해서 깊은 홈들은 조금 분할해서 나눠서 가공해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이제 나사 가공할 건데요. 지금 나사도 그냥 박스 가공하겠습니다. 그러면 G92를 쓴다는 소리예요. 자, G92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그 수기를 좀 공부하고 와야 되는데, 수기 가공에서는 G코드 X값, 즉 지름으로 들어가는 이 값을 우리가 다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입력해줘요. G92의 특징은 Z방향으로만 어떤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X방향의 값은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죠? 막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M32의 피치 1.5라고 돼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M32의 피치 1.5인 경우에 바깥나사, 그러니까 수나사 기준 바깥지름은 32고 골지름은 30.376이에요. 요 숫자 30.376. 자, 그리고 1.5피치짜리는 저립 깊이 값이 보통 6번 정도 저립을 시킵니다. 2.0은 한 8번 정도. 요거는 규격표에 있는 내용이라서 요거 보시면 되는데, 이 꼭 6번 더 가야 된다, 8번 더 가야 된다는 100%의 룰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요, 이거 한 3번에서 4번으로 줄여도 되고, 이거 8번 늘려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X 방향으로 들어가는 깊이 값이라 그랬죠. 사실 이 숫자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공구나 장비는 부담이 덜해요. 근데 이 횟수가 점점 작아져 버리면 한번 저립되는 깊이 값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점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데이터 값 있다는 거, 우리는 6번 총 넣어야 된다는 거. 예, 되셨죠? 30.376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나사 가공 들어가고, 피치가 M32에 1.5다 그죠? 자, 요거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 세션 주의 끄고 확인 누르고, 요거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요. 자, 홀더는 그대로 쓸 거고 인서트만 들어가서 1.5 피치니까 아마 여기 5번째 15 혹은 150이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요거 확인 눌러주시면 피치 1.5짜리 해당하는 인서트로 바꾸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 번호는 4번이죠. 4번, 4번, 4번. 여기 앞에다가 이거 클릭해 놓고요. 자동 계산돼요. RPM이니까 S97이죠. S500, 이거는 숫자 의미 없고.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M08이 뜰 거고, 나사 형태 미터. 이거 어떻게 바꿨는지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좀 기억나십니까? 예. 공식으로 계산 잠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외측 지름은 아까 30이었고, 리드 즉 피치는 1.5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미안합니다. 이거 32였죠. 그래서 30.376 요거 숫자 기억하라는 거 혹시 아까 말씀드렸나요? 30.376 맞습니까? 외측은 M32, 그 다음 내측은 30.376. 예, 맞아요. 요거 확인 눌러주시면 이 데이터 값이 그대로 들어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위치는 여기죠. 요 끝부분. 그 다음에 끝 위치는요. 여기 맨 뒷부분. 그러나 공구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한 피치 앞에서 공구 진입해서 한 피치 끝내고 위로 들 거라고요. 그것도 여기에 DLL 들어가서 세팅해야 됩니다. 이 내용. 일단 여기서 세팅은 끝났고, 나사 가공 파라미터. 자, 나사 코드, G코드 방식은 92 쓴다 그랬으니까 박스 쓰시면 되고, 이해됐고. 자, 그리고 이거 아까 진입이 X방향으로 진입 6번 한다 그랬죠. 표준초, 요 참고 자료에 의하면 6번 집어넣죠. 그럼 지금 이건 몇 번 되어 있냐면 5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숫자 6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구 시작하는 앞에 한쪽은 1.5라고 줘. 한 피치 앞에서. 뒤에 끝날 때도 1.5 피치 뒤에서 끝나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공구가 조금 앞에서 시작하고 조금 뒤에서 공구가 들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나사가 난다고 설명드렸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쑥 들어갈 거예요. 한 번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몇 번을 X방향으로 들어가면서 가공이 될 거예요. 네, 되셨죠? 자, 그럼 전체 체크를 해주시고요. 맨 앞에 전체 체크하고, 여기 5번째 보시면 경로 확인 들어가셔서요. 자, 플레이 풀 눌러보시면 단면, 황삭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지금 황삭이죠?
그다음에 정사기 쭉 타고 갈 거고, 그죠? 한 번 들어가고 이렇게, 그죠? 뭐가 순식간에 좀 지나가긴 했는데 요렇고요. 자, 요거 기준으로 일단 빠져나와서 우리 공작물 모의 가공 한번 보셔야겠죠. 모의 가공 들어가셔서 됐습니다. 모의 가공 들어가서, 자, 그러면 또 이제 모의 가공에서 이제 이 시뮬레이터가 뜨는 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화면 조금만 줄이고 이렇게 놓고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속도 조금만 줄여 놓을게요. 플레이 눌러 보시면 단면 가공, 외경에 황사 가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죠? 아이고, 순식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하실 때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제 건 그냥 훅 돌렸더니 그냥 훅 가버렸네요. 그죠? 속도를 더 줄여도 되는데 제 컴퓨터는 노트북 사양이 뭐 그렇게 그닥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공됩니다. 자, 쉬프트 키 누르고 휠 꾹 눌러서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제 이런 형태들이 보이시죠? 뭐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G코드 뽑도록 하죠. G1 눌러주시고, 포스트는 이거 쓰면 되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파일 번호는, 5에 1014번이다, 그죠? 요게 또 시간이 좀, 아까, 그죠? 이전 강의에도 조금 시간이 좀 걸렸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좀 이게 약간 버벅거리는 게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강의가 이제 차근차근 나오냐면, 당연히, 뭐, 공부를 더 추가하자면 또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우리가 써보지 못한 이제 경로에서, 지금 단순히 외경 황삭 정삭 이렇게 가면 하겠지만, 그게 지금 G코드를 이따가 유심히 보시면, G코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G코드를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합 사이클이라고 하는 G코드도 배우게 돼요. 예. 뭐 G70, G71이 대표겠죠. 그런 내용들도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뭐 일단 차차 조금씩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혹은 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바탕화면에 놓고 프로그램 번호 대문자 5에 요거는 제가 그냥 잠깐만요. 1014. 이게 아까 1014를 한번 했거든요. 그죠? 프로그램 번호가. 혹시나 중복되면 좀 그럴 것 같으니 그냥 2014라고 하겠습니다. 2014.nc로 저장하게끔 할게요. 네, 사실 2014는 크게 의미는 없는 숫자지만 그냥 프로그램 번호가 4자리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5에 2014라고 정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드 엑스퍼트라고 하는 마스터캠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디트 창이 따로 열릴 거고요. 그리고 늘 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고 그 뒤에까지 드래그 한 다음에 2014라고 저장해 줄 거고 G50 요건 지울 겁니다. 이렇게 지우고 여기 이제 단면 가공하고 황사 가공 섞여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쉽겠지만 여기 G코드를 해가지고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거 보정들이 보이시죠? 네, 아마 보정을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닐걸요? 이게 아마 6강인가 7강인가 뭔가 설명 한번 했을 거예요. 그죠? 아마 5강인가? 그 내용도 있으니까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오셨으면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고 다만 G코드가 되게 길죠. 그 공구가 움직이는 위치 하나하나를 다 코딩으로 이렇게 짰기 때문에 공구가 이게 코드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복합 사이클 써서 뭐 G70이나 G71, 뭐 G73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같은 G코드로 조금 줄이도록 할 겁니다. 네, 차차금 일단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공구 2번 바꾸고, 그죠? 그러면 정삭 들어가고, 요것도 지우면 되겠죠? 정삭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홈파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사를 보고, 그 다음에 리뷰하고 마칠 겁니다. 왜 나사를 보게 되냐 하면, 나사 C코드 어떻게 짰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죠? G90이 나와죠? 그리고 아까 6번이라고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첫 번, 3번, 2번, 3번, 4번, 5, 6번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숫자를 바꿨나? 바꾼지 한번 잠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피치 1.5 요거 피치인 1.5가 돼 있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네, 됐네요. 요거는 02로 그냥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쭉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다가 커서 놓고 컨트롤 S로 혹은 위에 이거 저장해 주시면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2014라고 하는 NC 파일 가지고 장비 세팅하고 돌리시면 가공이 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거 조금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X9 실선반 제9강 9번째 시간이고 캠 프로그램 2D 캠 가공 실무 작업 진행했는데 단면 가공, 황삭 가공, 정삭 1차, 2차 추가 가공 진행했습니다. 홈파기 있었고 나사 가공 각각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